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할 거죠? 58페이지 무리함수의 역함수 할 건데요. 58페이지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죠. 제목이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좀 심플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 17번 풀어버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 문제 풀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 58페이지에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다 이거죠.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이제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줘 있으면 뭐 a를 0이 아닌다고 이런 거 적지 않을게요. 적읍시다. 이런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역함수는 어떤 걸까? 그러면 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a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서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작할지 그리고 왼쪽으로 시작할지는 모르고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건 뭐 양의 제곱근 형태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a를 모르니까 정의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치역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죠. 치역은 이제 y는 이제 c보다 커나 같다. 이거는 얘기해 주겠죠. 정의역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지금 이런 상태로 줬을 때 일반적인 모양의 일반적인 형태로 줬을 때 a 값을 모르니까 정의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양에는 이제 치역은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치역을 공역 역시도 y와 y는 이제 c로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공역과 치역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제 공역을 이제 좀 제한을 걸어줘서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이제 생각해 두고 그런 다음에 양의 역함수를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의 역함수는 우리가 x, y를 바로 바꿔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y-c는 이제 루트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 y-c의 제곱은 ax 플러스 b일 거고요. 그러면 ax는 y-c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분모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예쁘게 a분의 1로 이제 묶어버린다고 생각합시다. y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x, y를 바꿔줘야죠. a를 y, a를 x 이렇게 바꿔주면 역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 역함수에서 이 치역이자 공역이 어디로 가게 돼요? 정의역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x와 x는 c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역함수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어떤 이제 일부분을 1차 함수의 일부분에 이제 y는 x에서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우리가 그래프 y는 선생님이 루트 x의 이 그래프를 얘기할 때 우리 양에는 요거였잖아요. y는 이제 x의 제곱 요 그래프에 대한 이제 요 부분을 y는 x에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이제 한쪽 부분을 이제 y는 x에서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2차 함수의 한쪽 부분이 무리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2차 함수의 한쪽 부분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무리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굳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뭐 요 정도 a분의 1하고 a 두 개를 곱하면 1이 된다? 뭐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y는 제가 루트 2x 이렇게 했다면 y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2차 함수는 y는 2분의 1 x 제곱이겠죠. y하고 y를 곱하는 게 1 정도 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만 설명하겠고요.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역함수를 바꾸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부분이지 요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외워놓고 양의를 굳이 이렇게 해서 y는 a분의 a x-c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까지 외우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걸 굳이 꼭 외우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외울 수 있으면 뭐 외운다고 해서 나쁘진 않죠. 완벽하게만 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좀 모순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a분의 1 x-, 왜 그러냐면 야이가 이제 야이를 이제 y는 x를 역함수 2차 함수인 걸 아니까요. 야이가 지금 정의역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이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로 간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무리함수의 꼭지점도 y좌표잖아요. 역함수니까 이 꼭지점이 x좌표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y는 이제 a분의 1, 저게 a니까 a분의 1, 최고차의 x는 a분의 1일 거고 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건 뒤에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이 부분만 외우는 거죠. 이 부분만. 마이너스 아빠 부분만 외우는 거라서. 근데 이 마이너스 아빠도 외우기가 어렵지 않은 게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야이가 이제 야이. ax 플러스 b가 이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a의 부호를 모르지만 어쨌든 a가 만약 양수라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나 같은 거고요.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예요? 우리 함수 어쨌든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역시 이것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y를 볼 때 여기를 0으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c가 역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 c-a분의 b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2차 함수니까 y분의 a분의 1, x-c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보이긴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5번 갈게요. 15번. 15를 봤더니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fx가 x-2, x 플러스 2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gx가 주어져 있는데 gx는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거는 f 서클 g 도트 f 서클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f 도트 g 도트 f 인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트 이제 f의 이제 3의 값을 구하라,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요, 여기 뭐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 는 남긴 다음에 는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a 값을 구할 건데 a가 뭐냐면요, 지금 이런 거죠. f 오케이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a가 지금 한등함수 i잖아요. 그냥 필요 없죠.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만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뭘 구할 거냐면 g 인버스 도트 f 이제 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a는 g 인버스 f 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f3은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죠. f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을 집어넣으면 여기 1 되고 5 되겠네요. 5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g 인버스 5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g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g 인버스 5의 값을 모르니까 g 인버스 5의 값을 모르니까 k라고 그러면요. 그 역값을 구하진 않을게요. gk는 5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함수에서는. 그러면 k 문자를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k 바꿀까요? 3k 플러스 3 플러스 2는 5 이렇게 되겠죠. 안 바꾸고 그냥 x로 풀고 나온 값을 그냥 그걸 k 값으로 생각해도 편했죠. 원래 자 루트 3k 플러스 3은 뭐예요? 3이 되겠죠. 3. 그럼 야이가 뭐라는 얘기야? 야이가 또 9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3k 플러스 3이 9니까요. 3k는 6이고 k는 2라 이거죠. k는 2다. 이렇게 부셔도 되고 처음부터 아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gk가 뭐라고 했으니까 야이를 그냥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2는 5에서 a를 3에 넣고 x가 2죠. x가 2. 근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k를 2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자, 16번 가봅시다. 16번.
16번을 봤더니 함수 fx가요. fx가 주어져 있는데 루트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i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가 있겠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3을 지날 때 무슨 말이냐면 2,3이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이 그래프 위에도 있대요. 2,3이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대요. 이랬을 때 2a 플러스 3b를 구해라. 좀 재밌는 문제네. 문제는 쉬운데 조금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면 좀 재밌는 문제. 일단 답부터 좀 구해놓고 좀 갈까요?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2,3이 fx에도 있다는 얘기니까 f2는 3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2,3이 여기도 있다는 거니까요. f 인버스 2가 3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f 인버스 2가 3이라는 것은요. f3이 2라는 얘기죠. 식이 지금 두 개 보여져 있죠. 식이 두 개 되고 있으니까 a, b는 이제 쉽게 구하겠죠. 답을 일단 구해버릴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a 플러스 b가 이제 3이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이렇게 2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2a 플러스 b는 이제 9가 될 거고요. 3a 플러스 b는 이제 4가 될 거네요.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a는 여기 b이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는 9 빼기 4는 어떻게 되나요? 5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5면요. 이게 마이너스 10이 돼버리죠. 들어가면 b는 19네요. 확인할까요? a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5니까 b는 19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5, b는 19니까요. a는 마이너스 5, 이제 b는 19니까요. 이렇게 하면 a는 마이너스 2배 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19 곱하기 3은 57이죠. 두 개 더하면 이제 47 되겠네요. 자, 몇 번? 4번.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번에 재미있는 문제는 뭐 있냐면,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b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감소함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를 적었는데 2,3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있다고 하니까 f2는 3인 거죠. f2는 f 인버스 2도 3인 거죠. 왜냐면 2,3이 함수 f에도 있고 역함수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재밌는 거예요. f 2,3이라는 거 f 인버스 3이 2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y는 f 인버스 2,3이 하면 바꿔줄 건 f 인버스 3이 2라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f 인버스 3이 2,3이었죠. 아까 2,3. 응? 2,3이니까 2,3이 fx 위에도 있고 f 인버스 x에도 있으니까 얘는 f 인버스 3이 2에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y는 죄송해요. f3이 2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2,3이라는 작품은요. F에도 있고요. F에도 있고 2,3이라는 점은 보세요. F 인버스 X에도 있고요. 이 3,2라는 점은요. F 인버스 X에도 있고요. 3,2라는 점은 FX에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2,3이 FX, F 인버스에 있다는 얘기는 3,2가 FX 위에도 있고 F 인버스 X 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3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고요. 3,2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감소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프 그림을 아주 확대했다고 칠게요. 제가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걸 알게 선생님이 y는 이제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겠고 y는 선생님이 원래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얘는 전부 이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 공간
이 공간이 없이 쫙 그 직선처럼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확대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A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빨간색 양이 있죠. 양이를. 근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양이 선생님이 만약에 y는 fx라고 났다면 y는 뭐예요? y는 f 인버스 x가 이렇게 되겠다. 얘가 팔자 느낌이에요. 요쪽하고 요쪽이 y는 x 대칭이고 요쪽하고 요쪽은 y는 x 대칭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y가 지금 요쪽에 지금 2,3이 있으면 요쪽에 지금 3,2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을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교점이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했죠. 그런 내용을 달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2,3이 fx하고 f 인버스 x 위에 있다는 얘기가 3,2도 fx와 f 인버스 x 위에 있다는 점이고, 즉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알려주는 거다 이거죠. 감소하는 수업 가르치는 거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a, b를 구하지 않았어도 a, b를 구하지 않았어도 fx는 감소함수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무리함수를 그릴 때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그리진 않을게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y가 y는 x 위에 없으니까, 왜냐면 무리함수와 무리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면 선생님은 일단 이제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면 증가함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갈 텐데,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무조건 감소함수겠죠. fx와 fmx. 증가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증가함수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밖에 없어요. 증가함수는 항상 증가함수들은 항상 교점들이 fx와 f 인버스 x의 이제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항상 증가함수는. 근데 이 교점이 y는 x 위에 없으니까 감소함수에 너무 눈치챈 거죠.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선생님이 좀 쓰잘데없는 얘기, 조금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데 오프라인 때 조금 다시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예 넘어가긴 그랬어요. 아예 넘어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17번. 17번은 제가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고요. 이것저것 얘기는 안 할게요. 혹시 있다고 해도. 자, 58페이지 이제 17번 볼게요. 17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함수가 주어졌는데 fx가 주어졌고요. 루트 이제 x-4 플러스 k 주어졌어요. 우리 함수의 공식점이 4,k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트 x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루트 x에서 시작해서 x축의 방향 4만큼, y축이 k만큼 그럴 거니까 이런 식의 느낌일 거고, 꼭지점은 4,k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때 y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부터 좀 분석하고 갈까요?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y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y가 y는 x와 증가함수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바꿀 수 있죠.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y를 문제를 좀 바꿔야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하기가 싫어서 또는 역함수를 구했다고 해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y는 x, y의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여야 된대요. y와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그랬을 때 k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k의 맥시멈, k의 이제 맥시멈을 물어봤네요. 이러면 돼, 정말. 무슨 얘기냐면 y는 x의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일단은 4,k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y가 지금 4,k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점 두 개죠. 교점 두 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 k가 올라갈 수 있냐 이거죠. k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계속 올라갔을 때 4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4
K, 여기서 K는 여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갔을 때, 이런 느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Y는 이제 루트 X-4 플러스 K인데, 이 꼭지점 4K가 Y는 X 위에 있을 때, 이렇게. K. 이렇게 있을 때까지 이제 두 점이 생기겠죠. 한 번 더 그려드리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Y는 X의 그래프가 돼 있고,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까지 두 점이 생기죠. 잠깐만, K. K가 Y는 X 위에 K가 Y는 X 위에 올라갈 때, K가 Y는 X 위에 올라갈 때까지. 아까 K는, 아까 지금 여기 K가 있잖아요. Y는 X 그래프 밑에 있었죠. K가. 이 K가 Y는 X 그래프 위에 올라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이 사건을 그렇다면, 이럴 때는 4하고 K가 좌표가 똑같은 거죠? 그럼 K는 4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이 그래프는, K의 맥시멈을 물어봤잖아요. K, 교점이 두 개 생기는 K의 맥시멈. 무슨 말이냐면, 4,K가 무리함수의 꼭지점이잖아요.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랬을 때가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까지 생기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포인트. 그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교점은 한 개예요.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교점은 한 개겠죠. 교점은 한 개. 네, 교점이 두 개 나오는 마지막 K 값은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58페이지 오른쪽은 다 있고요. 체력이 딸리긴 하는 좀 지치긴 한데 아마 끊고 바로 갈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먹고 많이 힘이 나면 바로 59페이지 찍겠는데요. 모르겠어요. 힘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항상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제자님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